안녕하세요. 창의적 교수 방법 중 육색사 고모자 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유소희, 박지원, 나은지, 전수현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육색사고 모자 기법의 개념, 각 모자의 본질, 직접 사용되는 예와 유의점, 육색사고 모자 기법의 논문입니다. 첫 번째는 기법의 개념입니다. 육색사고 모자 기법은 브레인스토밍이 끝난 뒤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복합적인 관점이 포함된 상황에서 한 번에 한 가지 관점의 측면에서만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6가지 색깔의 모자를 차례대로 바꾸어 쓰면서 모자 색깔이 뜻하는 유형대로 생각해 보는 방법입니다. 육색사고 모자의 개념으로는 사고의 양상을 분류해서 의도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만을 사고하게 합니다. 감정과 논리를 분리시키고 정보와 독창성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한 색의 모자를 씀으로써 한 가지 유형의 사고만 하게 합니다. 하나의 양식에서 다른 양식으로 사고를 전환할 수 있고, 특정한 사고와 사고 의지를 불러일으켜 일상적인 사고의 틀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모든별 사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주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해주는 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다음은 각 모자의 본질입니다.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모자의 색깔에 따라 사고 유형을 달리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 6가지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색은 정보사고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고 검증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녹색은 창의적 노력과 사고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새로운 측면을 제시합니다. 황색은 논리적인 긍정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흑색은 논리적 부정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측면을 제시합니다. 청색은 사고 과정의 통제로 지휘자나 사회자처럼 정리 요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색은 직관과 감정으로 백색 모자와 반대로 자신의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 정서직관을 제시합니다. 육색사 고모자 기법은 한 번에 하나의 모자만 사용하되 모든 모자를 다 사용해 생각하도록 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한 뒤 비판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황색 모자를 먼저 사용한 뒤 흑색 모자를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똑같은 모자를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으며, 아이디어 생성을 위해서는 백색, 녹색, 황색, 흑색, 청색, 적색 순서로 하고, 아이디어 평가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육색사 고모자 기법의 목적은 우리가 직면하는 일이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섞인 채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사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사고의 역할을 제시하고 주의 집중을 유도하며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서로 다른 색의 모자들이 뇌 속의 화학물질을 유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색사고 모자 기법이 직접 사용되는 예와 유의점입니다. 다음은 육색사 고모자 기법이 창의적인 사고 절차로 직접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하얀색 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초록색 모자는 대안, 제안 및 아이디어 탐색. 노란색 모자는 아이디어의 실행성, 이점 및 가치를 탐색. 검은색 모자는 어려움, 위험, 문제와 주의점 탐색. 빨간색 모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직관과 감정, 느낌. 그리고 파란색 모자는 결론 및 종합입니다. 육색사 고모자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토론 주제 및 자신이 생각한 내용에 따라 모자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색깔별로 역할 분담을 하여 그 색깔에 맞는 생각과 느낌을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과 표현 및 주인공의 마음의 변화를 모자의 색깔에 따라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면서 진행합니다. 토론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습자는 모든 색깔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는 그 수준에 맞게 세 네 가지의 색깔을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다음은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이용한 유아 대상 논문입니다. 처음 소개할 논문은 육색사 고무 기법을 활용한 동화 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우선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배려적 사고란 자신의 감정을 담아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이며, 친사회적 행동은 타인의 행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내재적인 심리적 특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에서 육색사 고모의 교육적 활용을 통해 타인의 사고와 관점에 대하여 의식적 인식의 경험을 가짐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의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 중 동화 활동을 선정한 이유는 동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연령별 누리 과정에서도 유아기는 인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도 매우 큰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형성된 태도와 습관은 평생 지속되기 때문에 유아기에부터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의 감정적, 정서적 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서 동화를 읽고 이에 대한 확장 활동들을 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육색사 고무 기법을 적용한 동화 활동을 놀이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동화 활동의 방식으로 진행된 후 육색사 고무 기법을 적용하여 진행됩니다. 다음에는 기법을 소거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법을 재적용하여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배려적 사고에서는 가치, 규범, 정서, 감정, 행동으로 나뉘며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로 나뉘며 이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하였습니다.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의 총점과 각각의 하위 요소별 총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결과 배려적 사고는 일반적 동화 활동에 비해 육색사 고무를 활용한 동화 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육색사 고무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유아로 하여금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또래 친구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배려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사회적 사고는 육색사 고무기법을 통해 동화 속 인물을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감정이입과 공감을 경험한 것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육색사 고무기법을 활용한 동화 활동이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언으로는 적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 도출이 필요하며
발달 수준에 따른 연령별 효과에 대해 검증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논문은 육색사 고모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언어 표현력 및 미술 감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폭넓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정보를 평가, 활용, 창출할 수 있는 고등 사고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에 있어서 창의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창의성 교육이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창의적인 상상력은 성인이 되었을 때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표현과 감상을 모두 곁들인 미술활동과 명화 감성을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교육을 연구하고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명화 감상 활동 경험이 없는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집단 모두 창의성 검사, 언어 표현력 검사, 미술 감사 능력 검사를 마쳤으며 총 16편의 면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명화를 감상하기 전에 도입 단계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였으며 명화를 제시하여 명화를 그린 화가와 명화 제목을 소개하고 유아들이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생활 주제는 동일하게 하였으며 실험 집단은 유아의 육색사 고모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송 활동을 하고 비교 집단의 유아는 생활 주제 전개를 위한 도입 활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발문은 실험 집단의 유아들에게 교사가 한 발문들입니다. 먼저 하얀색 모자는 객관적 사실과 정보로 흰색 모자를 쓰면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사실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명화에는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나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요?가 있습니다. 하얀색 모자는 느낌과 직관으로 이 그림을 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림을 보고 생각난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가 있습니다. 노란색 모자는 이익, 이점, 좋은 생각의 모자로 그림에서 잘 표현된 것, 잘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가 있습니다. 검정색 모자는 어려움, 위험, 주의로 이 그림에서 더 표현되면 좋겠다는 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는 어떤 점이 어려웠을까요? 가 있습니다. 초록색 모자는 아이디어, 창의 대안, 새로운 생각의 모자로 내가 이 그림을 다시 그린다면 어떤 점을 바꾸어 그리면 좋을까요? 이 그림의 다음 장면을 그린다면 어떤 내용이 그려질까요? 가 있습니다. 파란색 모자는 계획, 통제, 요약으로 정리의 모자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약하여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가 있습니다. 비교 집단의 수업안은 일반적인 수업 진행 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도입 후 전개 과정에서 명화를 그린 화가와 명화의 제목을 소개하고 감상 시간 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명화에 담긴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명화 감상 활동 후 다시 검사를 진행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점수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실험 집단의 유아들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보다 더 다양한 사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의견에 그치던 유아들도 수업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에서 사고가 더욱 유청해지고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융통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활용한 명화 감상 활동은
유아들이 논리성을 갖추도록 하며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아가 활동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며 언어 표현 능력이 신장됩니다. 유아의 미술 감상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논문의 제언으로는 장기적인 명화 감상 활동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이며 육색사 고무 기법을 명화 감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에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이용한 비유아 대상 관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육색사 고모자 기법을 적용한 토의 활동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적, 친화적 태도 및 환경 소양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으로는 학생들의 사고 활성화, 의사표현 능력 신장, 환경 수업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육색사 고모자 기법을 넣어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위와 같이 6학년 대상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을 각각 1개의 학급씩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개발 단계인데요. 먼저 그림 1을 보시면 기초계획 수립, 연구 및 실행, 결과 분석으로 나누어 연구 절차의 단계 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 옆에 그림 2는 육색사 고모자 기법의 교수 학습 활동 단계입니다. 육색사고 모자의 본질에 맞춰서 토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진행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6학년 과학교과 환경 관련 단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이용한 토의 활동 프로그램 계획안입니다. 이전에 봤던 계획안표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 육색사고 토의 활동을 보시면 사고의 색깔 변화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수업 내용 및 활동, 토의 주제에 따라 육색사고 순서 변동 가능한 것으로 전체를 깔고 진행합니다. 여러 유형 중 유형 3의 과학 광고지 제작하는 수업을 보시면 흰색 모자는 정보, 사실에 대해 나누고 빨간 모자는 광고지에 관한 느낌, 감정 표현 등을 이야기합니다. 노란 모자는 광고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검정 모자는 광고지 작성 시 주의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록 모자는 이제 아이디어를 넣은 광고지를 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색 사고에서 나온 의견들은 교사가 종합하여 정리해주고 초록색 모자 사고에서 나온 의견 중에 학생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환경 수업에 육색사 고모자 기법을 넣어 환경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은 단원의 전체 10차시 수업 중에 8차시에 걸쳐 투입되었으며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활동 문제를 기본적으로 하여 매 차시마다 토의활동 주제를 정해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색사 고무 기법을 활용한 발명 아이디어 프로그램은 하위 영역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있어서 실험반에서 모두 향상되었고 육색사 고무 기법을 활용한 토의활동 프로그램은 환경소양의 기초, 조사 평가, 환경적 행동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흰색 모자가 표상하는 사고의 정보와 사실, 개념, 데이터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공유함으로써 환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졌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빨간색 사고 유형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진실한 의사표현과 공감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지식 위주의 강의식 환경 수업에 비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고 수업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환경 소양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에서 투입한 육색사고 모자 기법을 활용한 토의 활동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 친화적 태도 및 환경 소양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토의활동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언으로는 추후 여러 학년의 다수의 학생들과 다른 교과에 확대하고 적용하며 학생들의 환경 소양 및 환경 친화적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논문은 육색사 고무기법을 활용한 발명 아이디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어 이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뒤섞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사고만 하면 사고가 더욱 명쾌해진다는 가정하에서 한 번에 한 유형의 사고만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아주 간단한 사고 기법을 육색사 고무 기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육색사 고무 기법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험 집단 여자 14명, 남자 8명으로 총 22명, 비교 집단으로는 여자 10명, 남자 13명으로 총 23명의 연구 대상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설계는 화면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도구 문항은 총 47문항이고 문항 척도는 5단계 평정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색사고무 기법을 활용한 발명 아이디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고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성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켰으며 과제 추진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제언으로는 먼저 본 연구는 창의성 검사 도구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나 하위 요인의 변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창의성 검사 도구를 개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실험 대상, 실험 기간, 수업 시수를 늘려 좀 더 정확한 창의성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게 하거나 미리 주제에 대해 조사해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육색사 고모자 기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